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쉬었으니까 현충일 처음으로 빠르게 가죠. 처음으로 있었던 우리 현충일 얘기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3년 만에 다시 현충일 추념식 정말 집중해서 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도 모르게 정자세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절까지 애국가를 다 따라 불렀습니다. 잘했어요. 네. 일단은 엄숙한 분위기부터 참가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 조사까지도 하나하나에서 모두 진심이 느껴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현충일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지 뉴스를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죠. 국가를 위한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충일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현충일에 우리가 이제 추념을 하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전쟁 유공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순직한 군인들 그리고 소방관들, 그러니까 폭넓게 순직 공무원들까지. 네. 그러니까 폭넓게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전체를 기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저쪽에서 야 현충일의 뜻을 모르냐 이러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쪽 이직들은 지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늘 그 나중에 지능 이슈 심각한 지능 이슈들 좀 말씀드릴 텐데 하나하나씩 어쨌든 있기 깨우쳐 때문에 가르쳐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네. 네. 특히나 과거에 이제 그 돌아가신 그 한국 선열 또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느꼈잖아요. 죽은 자가 살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도울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음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노력이 미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2.3 계엄을 국민들의 힘으로 일어나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사에 있어서 희생당했던 많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 그리고 순직하신 자신의 자리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순직하신 군인, 경찰 또는 소방관 등등 이러한 분들의 뜻을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거기에 대해 보답하기 위한 게 현충일인 거예요. 근데 저쪽 놈들은 그런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런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행위나 또는 매수 행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니들 팸코 하는 애들 중에서도 일베하는 애들 중에서도 군대 가잖아. 네가 군대를 갔어. 거기서 사고로 다리나 팔을 잃었어. 그랬을 때 너는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거기는 지능 이슈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 희생자, 그 다음에 소방관, 제주화재 현장 순직자 가족도 이제 초청해서 이제 현충일에 넓은 범위의 이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강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도 더 하겠다. 그리고 현대 희생자들도 다 이제 특별한 보상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윤석열이나 이 이직들은 전부 다 현충이랑 북한, 핵폭탄, 미사일, 맨날 안보, 이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기림과 보상이 없으면요 누가 솔직히 나서서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용기는요, 이게 내가 잘못되면 우리 유족한테 보상이 가겠지. 이런 계산적인 걸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하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타인을 구하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는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용기이자 위대한 희생인 겁니다. 그런 희생을 보여주신 분들한테 감사할 줄 모르면요, 이 나라를 지켜줄,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국민은 한 명도 남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랐던 윤석열 정부가 광복회에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광복회에 삭감된 예산을 빠르게 원상복귀하기로 조치를 당부를 했습니다. 자, 올해 예산 중 광복 학술 연구 항목 6억 원 등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복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하니까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서 예산 삭감에 개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보훈처의 관계에 대해서 인력과 인사 그리고 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뻗쳤던 게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자기 집사나 다름없는 사람을 보훈처에 앉히고 좀 경력 없는 보훈처장을 앉히고 독립기념관장을 앉혀가지고 일단 우리 고유의 민족에 대한 역사와 자부심을 짓밟으려고 했던 거는 뭐 두 번째로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네들이 말하자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관이라든지 옛날에 친일 매국 사관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위한 보상으로 전용해갖고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뻔뻔한 짓거리들도 시도했던 게 윤석열, 김건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사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복원도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좀 그리고 하겠습니다. 지능 이슈 있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이렇게 최상병 요 뒤에서 장갑도 없이. 장갑도 없이 예. 그냥 이런 쇼를 했던 이런 지능으로 뭐 최상병 어쩌고저쩌고 뭐 울먹거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상병 특검 안 왔어요. 기권했죠. 없어. 표결에 참여를 어. 안 했습니다. 예. 뭐야? 이거 뭐 쇼는 쇼대로 하고 이거 지능이 없으세요? 뭐야 이거? 쟤네들 종특이죠. 예. 지금 김용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뭐하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얻은 비대위원장 자리인데 이제 전당대회까지 당권을 휘둘러 가면서 이 권한을 통해 가지고 입지를 세워 가지고 어떻게든 차기 당권을 쥐어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작은 이준석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원래 큰 이준석이는 못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제 쌍김하고 한동훈 사이에서 내가 잘 이렇게 줄타기를 해갖고 어떻게든 이번에 본인이 이 국짐을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당돌한 야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쪽 저쪽의 눈치를 다 봐야 되니까. 이건 그거고 이거는 특검 이 정도 쇼를 했으면 특검은 찬성해야지. 최상병 특검은 찬성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뭐야? 의생 잊었나? 아무튼 아이고, 참. 얘도 못되게 배워갖고 조만간 정치계에서 매장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